신학대학원 김광열 교수입니다. 소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2주년을 맞은 충신대학교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교내 형편은 학부는 이미 정원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대원도 금년에 입학 정원 기간 자체가 심각합니다. 작년 말에 국회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법률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역동적인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대 목표와 4대 핵심 과제를 제안합니다. 3대 목표는 첫 번째, 개혁신학의 정체성 위에 확실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하나된 힘을 기반으로 함께 세워가는 역동적인 정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핵심 과제 4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신학 연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혁신학 경건의 회복을 통해서 종신인 모두가 코람대오로 종신인으로 세워져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교육혁신입니다. 대학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대학의 교육혁신은 무엇보다도 대학평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당장 지금 코앞에 닥친 것이 25년의 교원 양성 기간 평가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도록 해야 되겠고, 학생 확보의 경우도 신학계열과 비신학계열을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교육 환경 개선인데요. 이 사당의 학생 기숙사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48년이 됐어요. 반세기가 다 되기까지 낙후된 기숙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고, 또 대교회적인 사역도 해야 되겠습니다. 신대원 교육혁신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핵심 과제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 커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대원의 학생의 3분의 2는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부전공 특수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신대원 학생의 15%는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을 위한 우리 교단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문 교육사 과정, 전문 상담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STM도 미달이 발생했는데 정원 탄력 운영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혁신 방안은 노회 추천 입학 전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회에서 목회자 후보생을 추천서를 써줄 때 인턴십 관리와 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와 신대원의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학부에서는 교양 중심으로, 신대원은 신학 중심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교회 전문사역 종합센터만을 건립해야 됩니다. 현재 신대원 원우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양지 캠퍼스에서 졸업하기 전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전문사역센터, 설교 클리닉센터, 도시선교센터, 교회개척센터 같은 것을 하고, 또 총신성지연구원도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당으로 오게 되면 대학원이 8개가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5개 대학원이 정원 미달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8개 대학원이 정원 탄력 운영제로 시도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이브리드 방식의 학위, 해외 선교사 온라인 학위, 또 정원의 모집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으로 오게 되면은 핵심 과제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와 사회의 여러 가지 교육 니드를 채워주는 여러 가지 과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의육표직원 보수교육 과정 강화, 그 다음에 교육사 상담사 교육 연계 과정, 또 장로권사 교육원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총회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총신최고 지도자 과정을 개설해서 종신기독실업인 후원의 회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청지기적인 사명의식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정원 조정과 교직원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우리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분간은 교직원의 신규 채용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교직원들을 순서를 따라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업무평가 혁신처를 세워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의 평가 체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이 평가 자료에 근거한 인사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개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0만 기도 후원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22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12억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초기 단계로 다시 활성화시키고 또 두 번째는 총신기독 실업인 후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CBMC와 같은 전국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총신인과 밀접한 관계를 이끌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조찬기도회를 총신해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 학부생들의 소그룹 리더로 초빙하고 총신 최고 지도자 과정을 개설해서 이 실업인들을 53명을 통해서 115억 원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석좌 교수제의 시행입니다. 이거는 재정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요. 장신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석좌 교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예 석좌 교수, 개인 석좌 교수, 또 교회 석좌 교수 운영하는데 이런 석좌 교수를 4년간 11명을 임용해서 18.2억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칠 때 208.2억 원의 재정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핵심 과정인데요. 이것은 총신을 교단신학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신사랑 후원 이사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운영이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후원만 하는 후원이사회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석좌교수, 노예추천, 총신기독실업인 이런 후원하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두 번째는 총신사랑 교육원을 개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목회자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목회자를 매 10년마다 재교육시키는 것을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양지신대원 캠퍼스에 불러가지고 동기들끼리 사랑나눔과 교제와 휴식의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4대 핵심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역동적인